자, 반갑습니다. 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 과정을 맡고 있는 부장교사 송상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고등학교 부사관 과정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학부모님 한 분, 중학교 학부모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춘천기계공고의 군특성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학교에 부사관과가 있던데, 뭐 어떤 거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특성화고랑 부사관 학과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뭐 이런 관련 문의가 굉장히 글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뭐 어디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그 학교 가지 마라. 뭐하러 그 학교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관련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사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특성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특성화고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편파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부사관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관학교형이 있고요. 두 번째, 저희 학교처럼 국방부 지정 군특성화고가 있고, 세 번째, 전문계고 부사관과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사관학교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는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육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해병대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군에만 있습니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관련 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설명하는 법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군 인사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을 검색할 수 있는데 군 인사법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6조 복무 구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장교는 어쩌고 저쩌고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다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뭐 볼 필요 없고,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뒤에 나오겠죠.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관은 장기 복무와 단기 복무로 구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 부사관은 이렇고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과 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공군 항공과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육군에서 그 임관시 장기 복무로 뽑고 있죠. 임관시 장기 복무로 뽑고 있습니다. 민간 부사관 과정에서 이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임관과 동시에 장기 복무로 선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장기 복무 부사관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무 복무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장기 복무 부사관은 의무 복무는 7년으로 한다. 그러면 다만 어쩌고저쩌면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부사관은 10년으로 한다는 건데, 요걸 클릭해 보면 이제 항공 분야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의무 복무가 10년이 아닐까라는 건데, 근데 7년 차에 전역할 수 있습니다. 7년 차에 전역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보면은 장기 복무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 차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역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그 이제 졸업과 동시에 하사를 달고 장기복무 부사관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걸 해석을 했을 적에 장기공무 부사관이 되는데 의무복무 7년 차에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전역 지원했는데 승인이 안 나면 10년을 하고 전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검색을 해보면 별표 13에 군인 봉급표가 나옵니다. 별표 13에 군인 봉급표가 나와요. 그래서 군인 봉급표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글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걸 보면은 군인 봉급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사부터 소장까지 나오고 그 밑에는 또 이제 중장, 대장에 대한 월급도 나오고 사관생도, 사관 후보생에서 장교에 대한 거 또 나옵니다. 교육기간 중에 사관생도들한테 월급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여기 나오죠. 항공과학고등학교. 공군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1학년 때 이 돈을 주고 2학년 때 요 돈을 주고 3학년 때 요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고등학교 부사관 과정은 사관학교형이 있는데 그거는 유일하게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 해당이 된다. 뭐 다른 항공과학고등학교도 되게 많아요. 경북항공고, 강호항공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경북항공고, 강호항공고는 그냥 학교 자체에서 만들었고 국방부 지정 군특 특성화고예요. 사관학교 형태로 되어 있는 항공과학고등학교 공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밖에 없다. 이거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교육을 합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안에 있는 학교예요. 군부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교사도 군인이에요. 군인 교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월급을 주고 1학년, 2학년, 3학년 월급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하사를 달고 의무복무 기간은 원래 10년인데 7년 차에 한번 전역할 기회를 준다. 이런 거죠. 그게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월급도 받으면서 군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고등학교 생활하고 졸업과 동시에 하사를 달고 하니까 정말 좋겠죠. 그러면 이 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추측이지만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다라는 거죠. 엘리트들이 좀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좋은데 여기를 갈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뭐 여기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군으로 갈 거야, 나는 해군으로 갈 거야, 나는 해병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 두 번째 국방부 지정 군특성화고등학교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국방부 지정 군특성화고는 뭘 하는 학교냐라는 건데 임기제 부사관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국방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임기제 부사관 과정을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병장 만기하고 하사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하사로 임관하게 되겠죠. 그래서 육군 기준의 병복무 기간 18개월, 18개월 복무를 마침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시키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우리 민간부사관 시험 같은 경우 보면 민간부사관은 의무복무가 4년이죠. 4년이죠. 의무 4년입니다. 그래서 48개월을 선택한 경우에 민간부사관 4년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 복무 연장 3년을 합니다. 그래서 복무 연장 3년에서 총 7년 안에 장기 복무 합격을 하면 장기가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년 해서 총 7년 안에 장기 복무 확정을 되면 이제 정식 직업군으로 쭉 갈 수 있게 되는 제도다 이거죠. 최소 복무 기간은 6개월이고 최대 48개월까지 할 수 있고 복무 연장 3년 가능하고 총 7년 안에 장기 복무 선발이 되면 이제 정식 직업군인으로서 쭉 갈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전국에 43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입대하는 군이 정해져 있고 주특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너네 학교는 육군으로 보내, 너네 학교는 해병대로 보내, 너네 학교는 해군으로 보내, 너네는 공군으로 보내 하고 입대 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대 군 내에서도 주특기 너희들은 통신으로 보내, 공병으로 보내, 기갑으로 보내, 너희는 병기로 보내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는 병기병가로 보내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관련 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기제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병역법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20조 2가 나옵니다. 20조 2. 나오죠?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병역법 20조 2에 보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부사관은 첫 번째 병역을 준비 중인 사람, 병역을 준비 중인 사람은 병무청장이 뽑겠죠. 그럼 두 번째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각군 참모총장이 뽑겠죠.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뽑는 게 군 특성화고입니다. 군 특성화고.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임기제 부사관은 또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 보면 육군 모집 홈페이지 보면 임기제 부사관 나옵니다. 육군 모집 홈페이지 보면 임기제 부사관 나옵니다. 부사관 과정 중에 임기제 부사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현역병인 사람, 그 다음에 병역 준비역 중에 군 특성화고 학생들만 된다. 이런 얘기죠. 군 특성화고. 그것도 3학년이죠. 3학년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규정을 한번 봅시다. 매년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그 군특성화고 운영 지침, 운영 계획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뒷부분 내용을 빠르게 좀 봤으면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년 기술 인력 육성 사업 양성 인원 현황에서 제일 최초로 10개 학교가 먼저 시행이 됩니다. 10개 학교가 2007년에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군 특성화고 3개를 지정하고 16년에 하나 지정하면서 2016년에 4개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2016년에 그 4개 학교 중에 저희 춘천기계공고가 있죠. 그래서 저희 춘천기계공고는 여기 보면 색깔이 없는 건 육군, 그 다음에 이 색깔은 해군, 요 색깔은 공군, 요 색깔은 해병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색깔이 없죠. 육군입니다. 육군이고 그 2학급으로 42명을 운영하라 해서 한 학급에 21명씩 2학급 42명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분야는 궤도 분야입니다. 궤도는 병기병가 중에서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정비하는 병과입니다. 그쪽으로 우리 학생들 42명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학교들 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육군, 그 다음에 해군, 공군 이렇게 있죠. 해병대는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해병대는 이렇게 해병대는 최근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해병대 학교들이 있죠. 보시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육군으로도 보내고 해병대로도 보냅니다. 여기도 보면 육군으로 보내고 해병대로 보내죠. 육군과 해병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학교죠. 여기는 해병대만, 여기는 공군만, 해병대만, 해병대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리고 여기도 해병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군이겠죠? 해군으로 보내는 거죠. 공군 있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 대한 이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네이버 지식인에 이제 제가 여러 개 진로 상담, 중학교 진로 상담하면서 댓글 달면서 이 사진을 캡처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그 부사관 과정은
사관학교 경쟁이 있고 이게 가장 좋다. 졸업과 동시에 하사를 달고 장기 복무가 확정이 되고 장기 복무 하기 싫은 사람은 최소 복무가 10년을 해야 되는데 7년 차에 한번 전역할 기회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병 월급을 받는다. 병 월급을.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병 월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3학년이 되면 병장 월급을 받아요. 그 두 번째로 이 학교를 가는 학교 애들은 엘리트일 건데 엘리트가 되지 않으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체력도 좋은 아이들이 갈 건데 이 학교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면 이제 나는 공군이 싫어하는 아이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군 특성화고다 이런 거죠.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 그래서 이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는 임기제 부사관 과정을 그 운영을 한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병으로 입대하고 병장 만기 후 부사관으로 하사로 인간을 한다. 이런 겁니다. 전국 43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학교별로 입대군, 주특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군으로 가고 있냐, 육개공 해병대 중에 어디로 갈 거냐, 그다음 무슨 특기로 가고 싶으냐를 정해야겠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육군 학교로 가가지고 저 해병대 갈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대할 군과 그다음 주특기를 먼저 정하고 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궤도 분야를 하고 있는데 궤도 그러니까 전차 병기죠. 병기면서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수리하는 겁니다. 장갑차 수리하는 병과입니다. 궤도특기입니다. 자, 궤도특기인데 전국에 궤도특기 학교가 4개가 있어요. 춘천기계공고, 동아마이스터, 그 다음에 태백기계공고, 그리고 금파공고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나는 육군으로 궤도정비로 갈래 라고 정하면 육군으로 갈래, 궤도정비로 갈래 군과 주특기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학교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조리병과 쪽도 이제 나는 조리를 할래 하면 조리병과도 이제 해군, 공군이 있거든요. 육군은 제가 조리병과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해군, 공군 둘 중에 어디를 갈래 정해서 그 다음에 또 해군 내에서도 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특성화고 갈 학생들은 먼저 입대군과 주특기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 학교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유형으로 이제 전문계고 부사관과가 있는데요. 전문계고 부사관과는 민간 부사관 시험을 준비시켜주는 학교예요. 보통 상업계열 고등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상고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민간 부사관 필기 시험과 그다음에 실기 시험, 요즘은 체력 인증 100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면접, 요 시험 면접을 준비시켜주는 학교예요. 준비해서 합격을 하면 부사관 학교로 가게 되겠죠. 부사관 학교로 갑니다. 부사관 학교 가서 18주 교육을 받습니다. 18주 교육을 받고 끝날 때 인관 종합 평가라는 걸 봅니다. 인관 종합 평가. 줄여서 임종평이라고 합니다. 임종평. 그래서 이 전문계고 상업계열 그 부사관과에서 해주는 게 이 민간부사관 필기시험 그거랑 그 다음에 임종평 평가를 좀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임종평 평가를 준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 없다든지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체력이 없다든지 하는 아이들은 이 학교를 가도 하사를 못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좀 유명한 학교면서 엘리트들이 간그 상업계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부사관 시험 합격률이 90% 이상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가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부사관 합격률이 한 20%, 30%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실기 능력, 체력이 안 되면 그리고 부산학교에서 계속 체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경우 인종평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사를 임관을 못해요. 이걸 다 통과해야 비로소 하사로 임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사관학교형 공군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로 오는 게 좋다. 여기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병무청 신체 검사만 통과를 하면 바로 병으로 입대를 해서 18개월 병장 만기 후에 그냥 하사를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경우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경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엘리트, 내가 이걸 다 통과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경우처럼 다 통과할 수 있는 엘리트라면 굳이 상업계열 부사관과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문계고 가면 됩니다. 인문계고 가서 졸업하고 그냥 요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굳이 여기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민간부사관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굳이 여기 안 가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보면은 여기 갈 필요 없습니다. 왜 굳이 여기를 가려고 합니까?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이 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신중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시험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여기를 가면 되고요. 나는 시험에 자신이 없어. 근데 하산을 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경우인 군특성화고등학교 과정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